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중년 자연유착법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이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조회수가 아주 높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중년분들이 이 방법으로 처진 눈을 해결해달라, 수술해달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중년분들도 절개를 피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구나, 자연유착법 또는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구나 라는 점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다만 이제 모든 분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절개법으로 피부가 너무 두껍다거나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연유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런 점은 분명히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너무 이제 단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자연유착법이 안 된다고들, 중년분들 뭐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 뭐 45세 이상만 돼도 병원 정책으로 그냥 45세 이상은 비절개는 하지 말자,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이제 이렇게 아예 정해놓고, 실장과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중년분들은 이제 자연유착법이 안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은 처진 정도나 뭐 피부 상태, 노화가 오는 속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자연유착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눈썹 파거상이라는 수술 같은 것 조합해서 한다면 쌍꺼풀 수술은 가능하면 비절개로 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년 자연유착법 또는 이걸 이제 뭐 비절개 상한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비절개법, 찝는 방식으로 쌍꺼풀 수술을 중년분들을 해드린 분들 케이스 한번 보면서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거의 60쯤 되시는 중년분이신데, 쌍꺼풀이 이제 한 번도 하신 적 없는데 쌍꺼풀이 양쪽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눈의 쌍꺼풀이 오른쪽보다 많이 얇다, 뒤가 많이 떨어져 있다, 처져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비절개법으로 좀 고쳐보고 싶다, 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셔서 이제 비절개 쌍꺼풀 자연유착법으로 찝어드렸고, 오른쪽은 거의 뒤쪽만 살짝 올리는 정도로만 했고, 왼쪽 눈의 경우에는 전체 라인을 약간 올리는 식으로 찝어드렸죠. 그래서 뭐 올라간 양의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수술 전과 비교하면 다르고 뒤쪽 쌍꺼풀이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이분이 지금 오른쪽 눈썹을 드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른쪽 쌍꺼풀이 커 보이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눈썹의 차이고, 눈썹을 눌러주고 맞춰준다면 아마 비슷하게 보이는 쌍꺼풀일 거예요. 그래서 비절개 쌍꺼풀로도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은 60대 여성분 같은데 쌍꺼풀이 거의 완전히 속쌍꺼풀로 묻혀버린, 쌍꺼풀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처지신 분이죠. 근데 다른 방법은 싫다, 절개법은 싫다, 또는 뭐 거상수술도 싫다 이러시면 뭐 비절개법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속쌍꺼풀보다 좀 더 위에 뭐 3mm 정도 높이겠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이제 해서 쌍꺼풀을 많이 보이게는 못 해드리고요. 왜냐면 그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좁고 너무 많이 처져 있으시기 때문에 비절개법 쌍꺼풀 수술을 이제 만드시는 높이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한 12, 13mm 정도까지만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더 경험을 쌓아보니까 15mm 정도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5mm 쌍꺼풀까지는 만들 수 있다. 이분을 몇 mm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존 쌍꺼풀보다 한 3mm 높여서 쌍꺼풀을 좀 보이게, 좀 눈이 덜 처져 보이게 비절개법으로 이제 낼 수 있는 효과를 내드렸던 분도 계시고요. 다음 분은 50대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자연유착법 재수술 케이스예요. 한번 하셨다는데 쌍꺼풀이 이제 굉장히 얇아졌고 오른쪽은 거의 풀렸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와 있고 거의 속쌍꺼풀로 눈이 묻혀버린 그런 케이스라서 자연유착법 재수술로 하고 싶다, 절개법은 싫다. 사실 피부가 많이 두툼하셔서 자연유착법이 적합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뭐 절개가 싫으면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풀릴 수는 있고 느슨해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재수술을 일단은 원하시기 때문에, 뭐 아직 현직에 있고 일하시느라 이제 휴가를 오래 못 빼시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쌍꺼풀을 좀 높여드리고 눈매그 정도 해서 눈이 훨씬 또렷해지고 좀 덜 처져 보이게, 커져 보이게 그렇게 재수술 해드린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다음 분들부터는 자연유착법 수술과 눈썹 파거상을 같이 해드린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연유착법 해드린 이유는 쌍꺼풀이 너무 짝짝이시죠. 왼쪽만 쌍꺼풀이 겉쌍꺼풀이고 오른쪽은 속쌍꺼풀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 쌍꺼풀도 보면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그런 쌍꺼풀이라서 그걸 좀 뒤쪽을 좀 올리는 그런 변화를 주도록 하였고, 오른쪽은 그거에 맞게 대칭이 맞도록 쌍꺼풀 수술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수술 전과 후를 봤을 때 이 자연유착법의 가장 큰 장점이 수술 후 결과가 자연스럽다는 점이니까, 왼쪽에 있던 자연 쌍꺼풀과 비교해서도 뭐 크게 뭐 수술한 티 나지 않게 처진 것이 이제 해결돼 보이는 그런 수술을 해드린 것이고, 이제 물론 눈썹 파거상을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났던 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4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처지신 분 또는 수술 안 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분도 재수술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얼마든지 자연
자연유착법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기준으로 또는 환자분들의 기호를 반영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4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신데 쌍꺼풀 수술은 하신 적이 없지만 양쪽이 좀 다르고 이렇게 좀 약간 겹주름져 있고 좀 불분명한 쌍꺼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정도 목적으로 또는 뒤쪽 쌍꺼풀을 좀 올리는 정도 목적으로 자연유착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처진 피부는 눈썹하고 상도 좀 같이 해서 좀 처진 피부는 절제도 해주고 눈썹 밑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드렸던 분이죠. 이렇게 특히나 피부가 약간 두툼하신 분에서 절개 상안검 수술을 잘못하면 인상이 굉장히 세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피하고 쌍꺼풀을 자연스럽게 하고 처진 피부는 올려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드린 그런 분이 또 있었고요. 다음 분들은 자연유착법과 지방이식을 같이 해드린 분들인데, 이제 이렇게 눈 위가 이렇게 꺼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방이식이 이제 필요하죠. 앞으로 더 꺼질 거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이식을 해야 되는데, 참고하셔야 될 점은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쌍꺼풀이 더 묻히게 돼 있어요. 더 덮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쌍꺼풀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쌍꺼풀이 좀 얇아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얇아지면 이제 싫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쌍꺼풀은 좀 높여주고 지방이식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방이식에 의해서 쌍꺼풀 크기가 변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걸 대비해서 쌍꺼풀을 좀 높여놓는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라는 점이고, 이제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 좀 부어있는 모습이죠. 마지막 케이스도 마찬가지, 눈 위가 많이 꺼지셔서 아직 50세도 안 되셨는데 아주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지방이식이 필요한 거고, 지금 사실 쌍꺼풀 두께가 적당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방이식을 하면 그게 얇아질 거잖아요. 못해도 한 1mm는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을 조금 높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을 살짝 높이고 지방이식을 이제 했고, 좀 부어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얇아지긴 했는데, 쌍꺼풀을 이렇게 올리지 않았다면 훨씬 더 얇아져 버렸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붓기가 빠지게 되면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자연유착법과 지방이식 조합해서 같이 수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고요. 그래서 자연유착법이 절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잘 없어요. 첫 수술을 막 절개로 했거나 피부가 굉장히 딱딱해져 있어서 하면 너무 빨리 풀릴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리죠. 1년 안에 풀릴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유착법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첫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첫 수술을 자연유착법을 했는데 풀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 절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대신에 언젠가는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거는 아시고 동의하에 이제 자연유착법 재수술 또는 자연유착법 첫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본인이 이런 케이스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중년분들도 자연유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